노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칫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10가지 행동들은 우리로 하여금 존중받는 관계를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과거에만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이야기에 집중하기입니다. 노년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지만 지나치게 과거를 회상하며 나 때는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잦아지면 젊은 세대나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하되 현재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상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면 과거 이야기를 매번 되풀이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청되지 않은 조언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로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조언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어본 결과 같은 조언도 상대가 원할 때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더라도 상대가 먼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오히려 잔소리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대신 상대가 마음 편히 고민을 이야기하도록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조언을 건넨다면 더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세대를 살아온 만큼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결혼, 취업, 가정, 직장에 대한 생각이 세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후배들의 취업 방식을 불편하게 여긴다면 상대방과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각자의 선택과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타인의 삶을 판단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관계 형성의 첫걸음입니다. 넷째, 자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신체적 어려움이 많아지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내려는 모습이 타인에게 존경을 받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나 일상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내려는 태도는 자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째, 건강 문제나 불편함에 대해 지나치게 이야기하지 않기입니다. 건강은 물론 중요한 주제이지만 만날 때마다 건강 불편을 이야기하면 대화가 무거워지고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취미나 흥미로운 주제도 함께 나눔으로써 대화의 주제가 건강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화를 보다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6째, 시대의 변화에 관심을 두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나 변화에 무관심하게 되면 대화의 폭이 좁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공감대도 줄어들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 사회적 이슈, 트렌드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을 가진다면 젊은 세대와도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최신 뉴스를 배우려는 태도는 그 자체로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7째,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넘기지 않기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괜찮다고 쉽게 넘기거나 상대방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면 상대방이 공감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상대방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상대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됩니다. 8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이나 신념이 굳어지기 쉬운데 모든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게 되면 상대방이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려는 여유가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9째,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표출하지 않기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느끼는 불만이나 불평을 자주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만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려는 태도를 가지면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거나 작은 친절에도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을 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도움을 받을 일이 많아질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나 친절에 대해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고 상대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말을 통해 감사를 전하거나 작은 선물이나 편지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존중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자연스럽게 타인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배려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러한 10가지를 실천하며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칫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10가지 행동들은 우리로 하여금
존중받는 관계를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과거에만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이야기에 집중하기입니다. 노년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지만 지나치게 과거를 회상하며 나 때는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잦아지면 젊은 세대나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하되 현재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상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면 과거 이야기를 매번 되풀이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청되지 않은 조언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로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조언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어본 결과 같은 조언도 상대가 원할 때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더라도 상대가 먼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오히려 잔소리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대신 상대가 마음 편히 고민을 이야기하도록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조언을 건넨다면 더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세대를 살아온 만큼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결혼, 취업, 가정, 직장에 대한 생각이 세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후배들의 취업 방식을 불편하게 여긴다면 상대방과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각자의 선택과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타인의 삶을 판단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관계 형성의 첫걸음입니다. 넷째, 자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신체적 어려움이 많아지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내려는 모습이 타인에게 존경을 받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나 일상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내려는 태도는 자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째, 건강 문제나 불편함에 대해 지나치게 이야기하지 않기입니다. 건강은 물론 중요한 주제이지만 만날 때마다 건강 불편을 이야기하면 대화가 무거워지고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취미나 흥미로운 주제도 함께 나눔으로써 대화의 주제가 건강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화를 보다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째, 시대의 변화에 관심을 두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나 변화에 무관심하게 되면 대화의 폭이 좁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공감대도 줄어들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 사회적 이슈, 트렌드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을 가진다면 젊은 세대와도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최신 뉴스를 배우려는 태도는 그 자체로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넘기지 않기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괜찮다고 쉽게 넘기거나 상대방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면 상대방이 공감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상대방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상대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됩니다. 여덟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이나 신념이 굳어지기 쉬운데 모든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게 되면 상대방이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려는 여유가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아홉째,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표출하지 않기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느끼는 불만이나 불평을 자주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만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려는 태도를 가지면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거나 작은 친절에도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을 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도움을 받을 일이 많아질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나 친절에 대해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고 상대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말을 통해 감사를 전하거나 작은 선물이나 편지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존중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자연스럽게 타인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배려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러한 10가지를 실천하며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칫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10가지 행동들은 우리로 하여금 존중받는 관계를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과거에만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이야기에 집중하기입니다. 노년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지만 지나치게 과거를 회상하며 나 때는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잦아지면
젊은 세대나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하되 현재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상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면 과거 이야기를 매번 되풀이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청되지 않은 조언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로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조언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어본 결과 같은 조언도 상대가 원할 때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더라도 상대가 먼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오히려 잔소리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대신 상대가 마음 편히 고민을 이야기하도록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조언을 건넨다면 더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세대를 살아온 만큼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결혼, 취업, 가정, 직장에 대한 생각이 세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후배들의 취업 방식을 불편하게 여긴다면 상대방과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각자의 선택과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타인의 삶을 판단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관계 형성의 첫걸음입니다. 넷째, 자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신체적 어려움이 많아지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내려는 모습이 타인에게 존경을 받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나 일상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내려는 태도는 자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째, 건강 문제나 불편함에 대해 지나치게 이야기하지 않기입니다. 건강은 물론 중요한 주제이지만 만날 때마다 건강 불편을 이야기하면 대화가 무거워지고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취미나 흥미로운 주제도 함께 나눔으로써 대화의 주제가 건강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화를 보다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째, 시대의 변화에 관심을 두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나 변화에 무관심하게 되면 대화의 폭이 좁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공감대도 줄어들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 사회적 이슈, 트렌드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을 가진다면 젊은 세대와도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최신 뉴스를 배우려는 태도는 그 자체로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넘기지 않기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괜찮다고 쉽게 넘기거나 상대방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면 상대방이 공감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상대방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상대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됩니다. 여덟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이나 신념이 굳어지기 쉬운데 모든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게 되면 상대방이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려는 여유가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아홉째,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표출하지 않기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느끼는 불만이나 불평을 자주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만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려는 태도를 가지면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거나 작은 친절에도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을 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도움을 받을 일이 많아질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나 친절에 대해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고 상대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말을 통해 감사를 전하거나 작은 선물이나 편지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존중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자연스럽게 타인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배려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러한 10가지를 실천하며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칫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10가지 행동들은 우리로 하여금 존중받는 관계를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과거에만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이야기에 집중하기입니다. 노년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지만 지나치게 과거를 회상하며 나 때는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잦아지면 젊은 세대나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하되 현재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상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면
과거 이야기를 매번 되풀이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청되지 않은 조언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로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조언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어본 결과 같은 조언도 상대가 원할 때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더라도 상대가 먼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오히려 잔소리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대신 상대가 마음 편히 고민을 이야기하도록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조언을 건넨다면 더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세대를 살아온 만큼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결혼, 취업, 가정, 직장에 대한 생각이 세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후배들의 취업 방식을 불편하게 여긴다면 상대방과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각자의 선택과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타인의 삶을 판단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관계 형성의 첫걸음입니다. 넷째, 자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신체적 어려움이 많아지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내려는 모습이 타인에게 존경을 받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나 일상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내려는 태도는 자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째, 건강 문제나 불편함에 대해 지나치게 이야기하지 않기입니다. 건강은 물론 중요한 주제이지만 만날 때마다 건강 불편을 이야기하면 대화가 무거워지고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취미나 흥미로운 주제도 함께 나눔으로써 대화의 주제가 건강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화를 보다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째, 시대의 변화에 관심을 두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나 변화에 무관심하게 되면 대화의 폭이 좁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공감대도 줄어들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 사회적 이슈, 트렌드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을 가진다면 젊은 세대와도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최신 뉴스를 배우려는 태도는 그 자체로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넘기지 않기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괜찮다고 쉽게 넘기거나 상대방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면 상대방이 공감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상대방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상대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됩니다. 여덟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이나 신념이 굳어지기 쉬운데 모든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게 되면 상대방이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려는 여유가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아홉째,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표출하지 않기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느끼는 불만이나 불평을 자주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만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려는 태도를 가지면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거나 작은 친절에도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을 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도움을 받을 일이 많아질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나 친절에 대해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고 상대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말을 통해 감사를 전하거나 작은 선물이나 편지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존중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자연스럽게 타인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배려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러한 10가지를 실천하며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칫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10가지 행동들은 우리로 하여금 존중받는 관계를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과거에만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이야기에 집중하기입니다. 노년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지만 지나치게 과거를 회상하며 나 때는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잦아지면 젊은 세대나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하되 현재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상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면 과거 이야기를 매번 되풀이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청되지 않은 조언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로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조언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어본 결과 같은 조언도
상대가 원할 때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더라도 상대가 먼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오히려 잔소리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대신 상대가 마음 편히 고민을 이야기하도록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조언을 건넨다면 더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세대를 살아온 만큼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결혼, 취업, 가정, 직장에 대한 생각이 세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후배들의 취업 방식을 불편하게 여긴다면 상대방과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각자의 선택과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타인의 삶을 판단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관계 형성의 첫걸음입니다. 넷째, 자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신체적 어려움이 많아지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내려는 모습이 타인에게 존경을 받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나 일상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내려는 태도는 자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째, 건강 문제나 불편함에 대해 지나치게 이야기하지 않기입니다. 건강은 물론 중요한 주제이지만 만날 때마다 건강 불편을 이야기하면 대화가 무거워지고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취미나 흥미로운 주제도 함께 나눔으로써 대화의 주제가 건강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화를 보다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째, 시대의 변화에 관심을 두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나 변화에 무관심하게 되면 대화의 폭이 좁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공감대도 줄어들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 사회적 이슈, 트렌드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을 가진다면 젊은 세대와도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최신 뉴스를 배우려는 태도는 그 자체로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넘기지 않기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괜찮다고 쉽게 넘기거나 상대방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면 상대방이 공감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상대방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상대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됩니다. 여덟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이나 신념이 굳어지기 쉬운데 모든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게 되면 상대방이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려는 여유가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아홉째,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표출하지 않기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느끼는 불만이나 불평을 자주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만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려는 태도를 가지면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거나 작은 친절에도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을 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도움을 받을 일이 많아질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나 친절에 대해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고 상대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말을 통해 감사를 전하거나 작은 선물이나 편지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존중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자연스럽게 타인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배려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러한 10가지를 실천하며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칫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10가지 행동들은 우리로 하여금 존중받는 관계를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과거에만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이야기에 집중하기입니다. 노년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지만 지나치게 과거를 회상하며 나 때는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잦아지면 젊은 세대나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하되 현재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상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면 과거 이야기를 매번 되풀이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청되지 않은 조언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로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조언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어본 결과 같은 조언도 상대가 원할 때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더라도 상대가 먼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오히려 잔소리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대신 상대가 마음 편히 고민을 이야기하도록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조언을 건넨다면 더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세대를 살아온 만큼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결혼, 취업, 가정, 직장에 대한 생각이 세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후배들의 취업 방식을 불편하게 여긴다면 상대방과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각자의 선택과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타인의 삶을 판단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관계 형성의 첫걸음입니다. 넷째, 자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신체적 어려움이 많아지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내려는 모습이 타인에게 존경을 받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나 일상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내려는 태도는 자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째, 건강 문제나 불편함에 대해 지나치게 이야기하지 않기입니다. 건강은 물론 중요한 주제이지만 만날 때마다 건강 불편을 이야기하면 대화가 무거워지고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취미나 흥미로운 주제도 함께 나눔으로써 대화의 주제가 건강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화를 보다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째, 시대의 변화에 관심을 두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나 변화에 무관심하게 되면 대화의 폭이 좁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공감대도 줄어들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 사회적 이슈, 트렌드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을 가진다면 젊은 세대와도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최신 뉴스를 배우려는 태도는 그 자체로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넘기지 않기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괜찮다고 쉽게 넘기거나 상대방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면 상대방이 공감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상대방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상대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됩니다. 여덟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이나 신념이 굳어지기 쉬운데 모든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게 되면 상대방이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려는 여유가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아홉째,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표출하지 않기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느끼는 불만이나 불평을 자주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만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려는 태도를 가지면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거나 작은 친절에도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을 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도움을 받을 일이 많아질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나 친절에 대해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고 상대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말을 통해 감사를 전하거나 작은 선물이나 편지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존중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자연스럽게 타인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배려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러한 10가지를 실천하며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칫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10가지 행동들은 우리로 하여금 존중받는 관계를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과거에만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이야기에 집중하기입니다. 노년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지만 지나치게 과거를 회상하며 나 때는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잦아지면 젊은 세대나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하되 현재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상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면 과거 이야기를 매번 되풀이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청되지 않은 조언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로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조언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어본 결과 같은 조언도 상대가 원할 때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더라도 상대가 먼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오히려 잔소리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대신 상대가 마음 편히 고민을 이야기하도록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조언을 건넨다면 더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세대를 살아온 만큼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결혼, 취업, 가정, 직장에 대한 생각이 세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후배들의 취업 방식을
불편하게 여긴다면 상대방과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각자의 선택과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타인의 삶을 판단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관계 형성의 첫걸음입니다. 넷째, 자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신체적 어려움이 많아지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내려는 모습이 타인에게 존경을 받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나 일상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내려는 태도는 자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째, 건강 문제나 불편함에 대해 지나치게 이야기하지 않기입니다. 건강은 물론 중요한 주제이지만 만날 때마다 건강 불편을 이야기하면 대화가 무거워지고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취미나 흥미로운 주제도 함께 나눔으로써 대화의 주제가 건강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화를 보다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째, 시대의 변화에 관심을 두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나 변화에 무관심하게 되면 대화의 폭이 좁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공감대도 줄어들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 사회적 이슈, 트렌드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을 가진다면 젊은 세대와도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최신 뉴스를 배우려는 태도는 그 자체로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넘기지 않기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괜찮다고 쉽게 넘기거나 상대방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면 상대방이 공감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상대방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상대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됩니다. 여덟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이나 신념이 굳어지기 쉬운데 모든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게 되면 상대방이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려는 여유가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아홉째,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표출하지 않기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느끼는 불만이나 불평을 자주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만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려는 태도를 가지면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거나 작은 친절에도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을 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도움을 받을 일이 많아질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나 친절에 대해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고 상대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말을 통해 감사를 전하거나 작은 선물이나 편지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존중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자연스럽게 타인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배려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러한 10가지를 실천하며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